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예. 부결됐습니다. 이거는 예. 박성준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 28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요. 간은 178, 부가 107, 무효가 4표 나왔는데 이 재의결은 국회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 건데 네. 3분의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간단하게 저희 입장에 좀 설명을 하면 정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거부권 행사 이유 5가지를 냈는데 네. 한 2-3가지만 제가 간단히 좀 드리면 간호법은 직역 간 협업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고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보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는데요.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이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관한 배치 기준이 간호법에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고 하나만 딱 더 얘기할게요. 이 간호법과 관련된 데서는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2022년 1월 11일 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게 하겠다. 믿어달라. 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직접 공약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민주당은 실제 이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해야 된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해는 안 되죠. 또 의사 단체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는 게 그게 조금 걸려요. 그 이제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규정한 제도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이제 조항이 됐는데 지금 간호사 조무사 합격자 중에서 한 41%가 대졸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 자체가 그리고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조문이거든요. 2012년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뭐 이제 직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침해 요소는 그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그렇게 밀어붙일 때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또 팬데믹이기도 했고 또 의료가 원팀으로서 어떤 굉장히 그 서로 협력이 중요한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간호법 이 초기부터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렛 마리안너 우리 소록도에서 근무했던 오스트리아 간호사를 기려서 그분들을 위한 간호사를 이제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자는 운동을 제가 김항식 총리와 함께 전개해 오면서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그걸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랑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상의를 했습니다. 첫부터. 그래서 간호법 문제는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건 우리가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잘 알죠. 네. 잘 알고 또 그런 고충도 알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료법 체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도 과거에 있으면서 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막강한 입법권과 뭐 국회 내에서 막강한 다수당 의석과 또 대통령 시절에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단체 또 간호사 조무사 단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료법 체계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 상으로 이 새로 변화돼가는 의료 수요 또 변화 양상에 맞춰서 그 여러 가지 직역의 문제 이런 걸 좀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다 살피겠다고 한 것이고 또 간호법이란 것은 우리 간호사 단체들이 간호단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배려하겠다는 지인데 그걸 이제 딱 잘라가지고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니까 그냥 정치적 부담을 우리한테 넘기겠다 말고는 저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법이었으면 민주당에서
그 갈등 요소가 없었다면은 진작 했었겠죠.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지금 네. 넘겨오고 했고 또 하나만 말씀을 딱 더 드리면은 이 국회 뭐 거부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회가 제의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저 김진표 국회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법을 민주당이 거부된 그 제의 요청된 그 법을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조금 기한을 두고서 다시 협의해 본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 참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 법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선거 때 간호사 단체들은 민주당 정부 찬성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협상 또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그대로 얘기하더군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정말 성의가 없이 그 당시 상임위라든가 그 쟁점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그 내용에 반복적인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태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타가 이어진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얘기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안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항상 이 남탓 정부를 하는 게 이제 남탓 정부가 아니라 직전 정부 지금 있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좀 해주세요. 예? 얘기 좀 하고 그러면 다 안 했던 사정이 있지 않느냐. 얘기 좀 제 얘기하고 좀 들어주세요. 역지사지를 해보라. 두 분은 그렇게 친한 분들이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아니 맨날 남 탓이라 그래요. 뒤에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아니 여기 저 최영두 의원님은 제가 남탓 정부라고 하면은 발끈하는데 뭔가 찔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찔리는 게 아니고 남탓 정부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을 져야 돼. 박 의원께서 저렇게 문법으로 생각하시나. 아니 이거 제가 아까 국회의 책임은 연속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듣고 하세요. 지난 대선에서도 워낙 쟁점이 되다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만들었고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이 간호협회 정책간담회에 가서 조속히 입법하겠다. 막 대통령 공약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안 했냐면 박성준 의원님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네. 그런데 노란 봉투법도 있고 이 간호법도 그렇고 노란 봉투법 오늘 상정하지는 않았죠.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상정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표결에서 부결될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 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까? 난국 벗어나는 것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니겠어요? 그 집권 여당은 책임지는 정당인데 책임을 회피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남 탓하는 정부가 가다 보니까 국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존중하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국회가 합의와 협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집권당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자, 이게 노란봉투법도 오늘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변화의 신호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조금 살펴보시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란봉투법 역시도 지난 민주당 그 행정부 시절 내내 존재하던 법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요구했고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법이고 또 이건 근데 손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 이번에는 이제 교섭 범위까지 확 넓히는 바람에 굉장히 그 노사의 어떤 균형이 깨질 수 있지 않냐는 걱정이 많은 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죠. 역지사지를 해서 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던 시절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난 2년 동안은 대통령이 돼서 정부까지 맡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왜 이걸 추진을 못했겠습니까? 큰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게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인심 쓰고 그러면 정부 여당은 큰 책임이 있으니까 사회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그걸 제2여기를 요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똑박 서고 이런 구조로 자꾸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노란봉투법을 제부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숨통 트이는 것보다 이제 그 호흡 조절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좀 들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최영두 의원님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너무 호흡이 짧아요. 지금 국민의힘 양국관리법이라든가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노란봉투법, 노조활동 정상화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알리면서 숙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생각한 거예요.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시기가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재상정하는 것 자체가 상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한 것이죠 정치적으로요. 그런 네. 좀 배려가 있으면 좋겠네요. 박성철님께서 민주당 다수석에 여당이던 전 대통령 시절에 진작 할 수 있었던 걸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표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 민주당 명심해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들 그리고 다른 의료계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을 못 찾아서 의사를 못 찾아서 맞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은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서 어떤 응급사고 상했을 경우 생존율 예. 또 강남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 생존율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이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응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예. 문제를 좀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의사단체에 이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걸 갈등으로 풀 게 아니라 조정과 해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사나 뭐 다른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네. 좀 목소리를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얘기 들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법과 관련된 부분 거부권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의 의료체계라든가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쟁점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의대라든가 병원의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보건의료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된 부분. 이런 정책도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거부하지 말고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걸 내세워야지 맨날 반대만 하면 되겠어 남 탓만 하면 되겠어요. 뭘 맨날 반대하고 남 탓만 해요. 박 의원이 맨날 그 남 탓하고 반대하고 자, 국민의힘이 정책을 주도하는지 의료 개혁을 주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좀 시간이 걸리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특위가 열리지 않았나요? 네, 예. 그 윤리특위위원회에서 이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이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방식을 보니까요 자문위 심의를 거치고 네.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절차적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차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도 안에서의 그 과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자문위 심의가 있고 한 달간 자문위 윤리특위 심사가 전체 있습니다. 회의가 있고 네. 또 소위원회 회의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자문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문위 출석에 대해서는 강제 출석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본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에 요청하면 김남국 의원도 여기에서 응원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근데 참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절차와 이걸 정말 이렇게 존중했는지 참 정말 뭐라면 금석지감이랍니까? 그런 격세지감. 아니 이런 것들을 좀 지난번 입법할 때 좀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거 정말 이건 김남국 의원이요 본인이 나와서 소명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탈당했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지역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사무실에서 일할 게 아니라 국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회 민주당도 큰 곤욕을 치르고 있고 우리 국회가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고민할 거예요. 뭐 당연한 그런데 거죠. 절차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대 보니까 좀 보니까 아니 이건 결자 해지예요.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본인이 소명하든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거는 뭐 이제 탈당을 할 게 왜 아니라 그러냐면 이제 결자 해지에 대한 부분을 뭐 최영도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하는데 당연히 뭐 당사자가 결자 해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진행이 이야기하시니까 진행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적인 절차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국회 절차에서 윤리 제소유 있는데 김남국 의원도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준비하고 윤리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그렇게 과정이 남아 있는 건데 지금 무슨 뭘 준비할 게 있습니까? 본인이 했던 그 지금 이른바 내가 요즘 저 블록체인하고 이 코인하는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당장 저 뭡니까 위메이드 회사 그 CEO 말씀이 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지 뭐 거래 내역이라는 게 요즘 블록체인 이거면 그 지갑이든 뭐든 지가비든 모든 역사가 다 나온다는데 예전에 다 나온 쟁점 아닙니까? 그 쟁점 관련해 다시 또 리플레이하면 되겠어요. 본인이 안 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그걸 왜 그걸 봐주냐 이거예요. 한경희님께서 의원님들 전수조사는 언제 하나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전수조사 하죠, 해야죠. 왜안 해요? 당연히 왜 안 해요? 아니 여야가 내가 다 법을 하기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했는데. 5월 30일까지 해서 21대 국회가 자진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에 의무적으로 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권익위에서 그걸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 자진신고하는 법으로 걸 가지고 강제하도록 돼 검증하는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전수조사고 뭐 윤리특위고 뭐 그냥 지지부진한 게 좋죠. 아니죠. 이게 제가 엊그저께 우리 거래소 사람들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두 개 우리 스스로가 전부 실대의 위기 또 그 국민의 비판의 질타에 지금 직면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또 그 코인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협의해서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망가지는 것은 국회하고 또 우리 코인 거래 정상적으로 키워야 될 이 혁신의 노력들도 망가지고 또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될 혁신의 노력 그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에 따른 어떤 노력이라든가 또 게임 개발자들의 그 수고에 따른 그런 것들을 이제 선량한 투자자들이 같이 보상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추락하고 다들 위태롭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다 피해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빨리 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잘못된 부분을 쏟아내어서 위험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데에서 그 해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지금 네. 이미 이제 자. 윤리 제소인 상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인 것이죠. 네. 예. 자,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SBS 동물농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반려견이 출연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론이 쫙 갈라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 저는 이제 취임 1년만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도어 스태핑도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설명의 자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런 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소통을 그동안 해왔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출연하면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강원 정책이 있는 거고 네. 이미지도 강한 이미지가 있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SBS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딨냐는 장소와 선택과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국가고 통상국가고 수출국가 아니에요.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가운데 지금 수출 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에 먼저 방문하면 안 됩니까? 이런 현장에. 그러면서 예능 프로그램 가면 안 돼요? 예능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그럼 수출국가나 이런 기업들은 다 어려운데 다 외면하는 겁니까? 저는 공보라인이라는 거 홍보라인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뜬금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예능 프로그램 가갖고 부드러운 이미지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공보 홍보 라인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좀 최영도 의원님? 보는 아니 것이죠. 대통령 보니까 맨날 규제 혁신 다음에 중소기업 위원들과 만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던데 그게 야당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또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예능 프로에서 뭐 출연을 요청했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유기견들을 특히 돌보는 또 그 부분 그런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기견을 돌봐서 뭐라고 그랬죠? 대통령께서 그랬나요?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입양하라고 했죠. 했죠. 그것도 나름대로 지금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현안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 대통령께서 하실 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 제일 아쉬운 대목은 그 여야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들을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야당에서 그 일정을 이제 좀 미루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와도 대화를 하고 또 법안도 지금 당장 계속 지금 일 잘못하면 되풀이 될 판이잖아요. 뭐 대통령은 제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또 똑같은 걸 밀어붙이고 그러지 말고 당장 입법하고 있는 상임위원장들 또 여야 원내대표들 만나서 논의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민주당은 애써 그런 문제를 외면하고 가면서 지금 그걸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니죠. 최영두 의원님 지금까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던 정부가 어디예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왜 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야당을 외면합니까?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야당을 누가 인정 안 해요?
지금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왜 아니 부정합니까? 안 만나줬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시정에도 만나자 했더니 거부하고. 왜 또 남 탓을 하고 남 있어요? 탓이 아니라 아니 사실관계, 무슨 일을 하려면 전후관계를 보셔야지.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신뢰 구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지금 집권 여당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나요? 그런 모습이 없는 가운데. 빌면서 통사정을 하고 있죠. 제발 좀 국정을 같이 이끌어. 무슨 통사정을 안 해요? 지금 뭐 맨날 좀 강압 수사하고 압수해가고. 짓밟고 그냥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아니 지금 뭐 윤석열 정부 1년 들어서 뭐 하니까 무슨 뭐 손을 잡았어요. 압수해가고 맨날 털털 털기만 하고 먼지털이하고 그것만 지금 1년 동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다 불거져가지고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수사 정권 아니야? 압수수색 정권 아니야? 우리 당국이 단계 있습니까? 다른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아니 지금 왜 수사를 안 해가 지금까지 그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손도 잡아주고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만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맨날 파트너를 인정 안 하고 가운데에서. 네. 우리 박성준 의원 맨날 들어요. 그러니까 왜 파트너 인정 안 합니까? 아니 최영두 위원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도 안 하고 여야 대표들 근데 정책 토론은 하겠죠? 해야죠 당연히요. 한다고 했죠? 예. 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보잖아요. 밥이나 먼저 목적 얘기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한 말이지. 아니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맨날 밥 먹고 술 먹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데. 참 치졸합니다. 치졸해. 아니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밥이나 먹자 해서 밥이나 먹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저렇게 맘밀어 붙이는데. 자, 이렇게 잠이 생각이 옵니까? 달라요. 지금. 네. 참 아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이거는 좀 뭐 의견 일치가 나올 것 같아요. 선관위 자녀채 영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선관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으로부터 독립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의 독립성, 중립성을 했는데 이게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치해법권 지역들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선관위도 그런 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터진 거고 내부 안에서 해면 누가 견제하겠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 자녀의 특별 채용이라든가 아빠 찬스 채용이 있었다라는 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뭐 보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지금 집중된 시기가 보면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자료 위조 의혹이 불거져서 온 나라가 난리 났던 2020년, 2021년에 집중됐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때문에 온 나라의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랬다니까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뭐 치해법권 지역도 아니고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인 지금 분노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거 국회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네. 예. 이런 독립기관들 관련해서 뭐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오늘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한다 이렇게 뼈 있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망설였죠. 장제원 의원 이거 가결시켜줘야 되나? 여야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됐는데 네. 과연 진정한 언론계라든가 우리나라 언론에 있어서의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인물이라고 봐요. 지금 언론 개혁이 좀 퇴보하고 있고 지금 한동훈 언론 개혁이 퇴보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론 관련된 지금 국가의 언론 자유의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언론 자유 수치는 지난번에 언론중재법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했죠. 그 제가 막아드렸습니다. 자기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뭐 방통위원장도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MBC 지금 압수돼가고 있고 이 지금 보면은 언론의 자유가 좀 무너지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무슨 무너집니까? 방통위원 누가 뭐 언론 과방위원장에 지금 그 장제원 위원장이 지금 선임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저 민주당 의원은 전부 언론만 보이는가 봐요. 근데 이 과방위는 과학 방송, 과학 정책, 과학 통신기술을 이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제원 위원장, 신임 위원장의 이야기도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과학, 정보, 통신, 기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선의 민주당과 함께 우리도 혁신을 더 이끌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방송 이런 거는 사실 그 중에 일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온통 그 장점인 정도 방송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막강한데 방송을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오피리아님께서 우길기 달고 부산 입항한 자위대 수호함, 뭐 호위함 이거 좀 자존심 상합니다. 웬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했고 양측 간에 관행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입항했다. 왜냐하면은 전 정부 탓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용납하기 힘들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길기라는 게 태평양 지정돼 있는데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서 뭐 관함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했던 거고 또 이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단호하게 좀 할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지난 정부 때하고 쭉 이렇게 해왔다고 하니 뭐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저는 윤석열 정권이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 인식과 더불어서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 과정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미래로 무엇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일 관계에 대한 개념이 그냥 일본에 맞춰주는 구색을 맞춰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일본의 중심을 두고 한국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5,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료 개혁이나 응급의료 체계 그리고 의사 증원 같은 필수적인 의료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보완하고 막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제2요구를 해왔는데 민주당이 그냥 제1 하지 않고 바로 상정하는 바람에 그걸 결국 반대를 했습니다만 간호사 복지를 위해서도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 전체가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이 취한 입장을 생각해서 같이 노력해 줘야죠. 저도 5초만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의료 정책이라는 게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알아보려고 좀 하시고 좀 감사합니다. 두 분. 무조건 없다 그러고 이제 얼른 가세요.